교육의 성과라는 것은 1년 후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2년 후, 3년 후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성과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교원 성과급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교육활동을 하면서 얼마큼의 또 성과를 얻었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종의 보너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와 같은 기업체에서는 이런 성과급을 주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고 학교와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됐죠. 이제 교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역사가 꽤 됩니다. 근데 그 처음 시작에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 교원의 성과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고 무엇으로 과연 그 성과를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지급 초기에는 다 똑같이 균등하게 성과급을 나눠 갖는 사례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31일 날 교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일찍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편이죠. 성과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런 그 학교 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학년 교사와 그 다음에 저학년 교사 간에 어떻게 성과를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또 담임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아닌 교과 전담 선생님 간의 그 성과를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있는 업무 중에 이제 교무부장이라든지 뭐 연구부장, 또 교육과정부장 같이 부장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과 부장 업무를 맡고 있지 않으나 모두들 맡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는 뭐 친목회라든지 이런 일을 또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또 어떻게 배려해 줄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경력이 오래되신, 경력 30년 이상 되신 선생님도 많이 있고요. 또 저경력자 선생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 배정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서로 부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서로 부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부장 업무에 대한 가산점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존재합니다. 또 아울러서 비교과, 보건 선생님이나 영양 선생님이나 또는 상담 선생님과 같은 비교과 선생님들을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즘은 비교과는 학교 내 평가를 가지고 비교과 선생님들만 모여서 다시 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수학급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같이 또 초등이면 초등 이렇게 모여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따르는 또 시간수의 문제, 얼마큼 주당 시간 또는 연간 시간을 많이 수업하느냐에 따른 문제들, 그리고 맡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정량적으로 환산을 하고 또 정성적으로 환산을 해서 합산해가지고 이제 교원의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교원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맡은 아이가 올해 두각을 발휘해서 뭐 체육대회라든지 외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잘 지도했으니까 저에게 이제 가산점이 조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아이를 저는 그렇게 지도한 적이 없고 그 아이가 스스로 학원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배워서 대회 참가할 때만 제가 지도교사로 이름을 올려서 데리고 나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제가 지도한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가산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학교 전체적으로 합창단이라든지 무슨 오케스트라 또는 합주단 같은 경우를 지도해서 외부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도교사가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럴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도교사 혼자서 가르쳤느냐, 아니면 지도교사 밑에 또 아이를 지도하는 강사를 두고 강사가 주로 지도를 하고 선생님은 옆에서 대회 나갈 때만 인솔교사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것을 또 가산점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교육의 성과라는 것이 오늘 당장 어떤 교육 자료라든지 활동을 투입해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의 성과라는 것은 1년 후에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2년 후, 3년 후에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라는 것하고 똑같은 기준을 갖고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과급에 대해서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든지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면 노력을 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것만큼 또 좋은 결과를 얻은 것만큼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뭔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가 불이익을 주지는 못할 망정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과연 어떤 잣대로 재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논문을 쓸 때 양적 연구를 하지 않고 질적 연구를 했었는데, 질적 연구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지 않고 선생님의 여러 가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야단을 치는 선생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왜 그 아이가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집에서는 무슨 일이 없었는지, 또는 마음속에 어떤 실망감과 좌절감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꿰뚫어 보는 것이 저는 질적 연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교원 성과급과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량적인 지표로, 또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이 진짜 교육적이냐, 그런 것이 진정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활동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선생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고 양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어떤 일을 많이 했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앞서서 진정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의 연속이었고,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열심히 지금까지 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 성과급으로 SA, B 등급을 아마 다들 받았을 텐데, 그 받는 순간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S를 받은 선생님들은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S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B등급을 받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도 물론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과연 그 성과급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과연 바라볼 수만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물론 제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과급 자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올리신 선생님들에게 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교원의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